글로벌 외신 브리핑 박지영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파격적인 통화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지난주 검은 월요일과 또 검은 목요일의 연이은 충격에서 미처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충격파를 맞은 꼴인데요. 코로나19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사태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중보건 이슈라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제한적이란 인식이 반영된 셈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개장 당시 상황부터 마감 그리고 폭락 배경까지 외신으로 확인해 봅니다. 먼저 CNBC의 보도입니다. 현재 시간 16일 뉴욕 증시는 오전 9시 30분 개장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또다시 발동됐습니다. 주가 급등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15분 동안 매매를 중단하는 제도인데요. 뉴욕 증시 전반을 반영하는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7%가 넘게 급락하면서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S&P 500 지수는 이날 8%대 폭락세로 개장하면서 8.14% 하락한 2,490.47에 거래가 중단됐고요. 한편 다우지수는 9.71% 하락한 2933.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6.12% 하락한 7392.73에서 각각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뉴욕 증시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지난 9일과 12일에 이어서 일주일 사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코로나19 공포감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장의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락세로 개장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지만 15분 뒤에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는 더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13% 가까이 추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보도로 확인해 보시죠.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제로금리와 또 대규모 양적 완화 조치에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8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자유 낙하한 건데요. 다우지수의 경우 12.93% 폭락한 2188.51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 나스닥 지수는 12.32% 추락한 6904.59에 S&P 500 지수 역시 11.98% 폭락한 22,386.13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폭락세가 더 커진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 7월이나 8월 또는 그 이후까지도 컨트롤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인들은 10명이나 그 이상이 모이는 것을 피하고 주점이나 식장에 앉아 있는 것을 삼가하라고도 권고했는데요. 사실상 모든 모임을 하지 말고 식당과 주점의 영업을 금지하라는 얘기로 예상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이 붕괴한 겁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장 붕괴가 지속되고 있다며 1987년 이후 최악의 날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가 이렇게 또 폭락 장세를 연출할 이유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일까요? 미 연준이 사실상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일제히 유동성 공급을 본격화한 상황에서도 이 시장의 공포 심리가 전혀 가라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바로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외신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파격적인 통화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또다시 폭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미 연준을 중심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유동성 공급을 본격화한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강력한 조치들을 쏟아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기본적으로 공중보건 이슈라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제한적이란 겁니다. 앞서 연준은 현재 시간으로 일요일인 15일 예정에 없는 FOMC 표결을 거쳐서 기준금리를 기존 1에서 1.25%에서 0에서 0.25%로 무려 1%포인트 내린 바 있죠. 뿐만 아니라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7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또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는데요. 현지 시간 16일에는 또다시 초단기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인 ECB도 성명을 통해서 달러의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준과 ECB 그리고 일본과 캐나다 등 중앙은행들과 스와프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다른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와 또 유동성 공급 조치도 속속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과연 중앙은행들이 금융위기급으로 서둘러서 나서는 게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의 과도한 개입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브루클리 어드바이저리의 피터 부쿠바 투자 책임자는 CNBC 방송에 연준이 유동성 바둑 화포를 봤다면서도 결국은 시간과 의약품만이 이 상황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마크 카바나 전략가는 많은 기업들의 매출이 곤두박질치면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 어음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기업 어음 매각이 안 된다면 결국은 구조조정을 하거나 심지어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시장 불안이 이어지다 보니 중앙은행의 과도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중앙은행들이 별다른 정책 효과 없이 동원할 수 있는 실탄만 낭비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외신 브리핑 1부에서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